마곡사 경내 기와문화관이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와문화관 기획전시회는 힐링과 치유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생활 속 불교 사상과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2022 한국교수불자 대회가 2박 3일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남북 불교교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무렵 이사장 법타 스님을 만났습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창작 찬불가 언제나 기쁨으로 대한민국 찬불가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예비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 퀴즈 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마곡사 경내 한국기와문화관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와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산별 화백의 선화기획전도 힐링과 치유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관. 올해 1월 개관 후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수행문화의 대중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모색하며 실력 있는 신진 불교 작가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오랜 선수행을 바탕으로 한 불심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진가를 알린 강산별 화백의 선화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한국기와문화관 기획전시실 2층에서 지난달 28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획전시는 무겁고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템플스테이와 연수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와문화관 개관 이후 처음 갖는 개인전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이런 그림 전시회를 기획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어떤 삶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몇몇 10년 추상의 빛. 강산별 화백의 추상회화 21점이 전시 중이며 선수행과 일맥상통하는 공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화두를 들고 공을 찾으니 공이 나타났다가 또 공이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했으며 그의 작업은 인연 따라 달라지는 추상의 마음처럼 마음 하나하나와 연결된 심연의 붓질을 구현합니다. 저는 선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진 상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지역민들은 자유롭게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관을 방문해 자연과 하나 된 기획전시실에 걸린 강 작가의 작품이 그 어떤 치유보다도 편안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 기와문화관에는 처음 오게 됐는데요. 예, 주변의 환경이 나무들이나 흐르는 물들 쪽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작가님 작품을 또 보니까 그런 평화로움과 또 위로감도 주고 또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관은 기존 연수시설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며 치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색다른 사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현대생활 속 불교 사상과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 대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한국교수불자 대회 마지막 날에는 불교의 응용과 발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교수불자들은 불자대회 기간 6분과로 나눠 29편의 연구 논문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각 논문들은 새로운 시대의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과 제가불자의 신행, 생활 속 불교 사상의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국교수불자대회 입제식에선 은혜사 조실 중화법타 대종사, 주지 덕조 스님,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고문, 송일호 회장, 부대회장 장호경 교수, 종교법인 신유엔 상임이사 정경국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성 은혜사에서
교수들과 이런 회원분들과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너무 기쁩니다. 작년에 신우행 부산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교수불자연합회는 대회 2박 3일 일정의 기록을 모두 녹화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각 종단과 언론사 등에도 배포해 전환기를 맞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남북 불교교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불협은 최근 30년 역사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평불협 이사장 법타 대종사를 만났습니다. 960쪽 분량으로 발간된 평불협 30년사,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처로 출범한 불교계 최초의 통일운동단체 평화통일불교협회의 30년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평불협의 역사, 활동과 성과, 북한 불교의 현황 등을 컬러판 사진까지 곁들여 정리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요만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남겨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우리 뜻 있는 후배들이 또 개성 발전시키고. 법타 스님이 1992년 2월 평불협을 창립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미국 유학 도중 평양을 방문해 직접 북한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대북 교류에 적극적이던 기독교계에 비해 통일운동 단체 하나 없던 불교계의 현실도 스님이 평화통일운동의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불교계가 또 단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절실히 느꼈고 이것을 내가 금생에 하나의 업으로 부처님이 준 사명으로 또 신념으로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평불협은 창립 이후 남북 교류에 큰 이정표를 만들어갔습니다.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황해남도 사리원의 금강국수 공장을, 평양에 빵 공장을 각각 설립하고 밀가루와 식품, 어류, 신발, 생필품 등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또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주도하고 북한 59개 사찰의 단청불사를 지원하는 한편 평양 법운함과 사리원 성불사 3존불 계금 등 북한 사찰과 불교문화재 보존에도 혼신을 다했습니다. 양복을 입던 북한 스님들을 위해서 홍가사 200바탕과 장삼 옷감을 후원하고 북한에서 쓰던 중선생이란 호칭을 스님으로 바꿔 정착시킨 것도 평불협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 밥이 통일이다. 밥이 평화다. 금강국수 공장을 설립을 해서 하루에 7,700명씩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것이 1년이면 하루는 내가 북한 사람을 먹여 살렸다. 평불협이 다른 종교 통일단체에 비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로서 남북 모두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타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들이 우리 불교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하면 그 금강국수 공장이니 또 평양의 빵 공장이니 이런 거 일체 못해요. 턱도 없는 소리야. 여든을 바라보는 법타 스님은 아직도 통일운동에 대한 신념과 노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의식, 우리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육, 법회, 또 통일권 기도, 그런 내적인 걸 하려고 그러죠. 통일보살의 길로 30년을 달려온 평불협과 법타 스님. 평불협 30년사 발간을 계기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화해를 성취하기 위한 원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주요 사찰의 평화통일 발언문을 배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민추보는 주요 사찰과 평화통일 도량에 평화통일 발언문 리플릿을 배포했다며 많은 사찰들이 한반도 평화의 기도를 올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추보는 지난해 사찰이나 교계단체, 신행모임 등의 법회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발언문을 제작해 교구본사와 평화통일도량 등에 배포했고 영상으로도 제작해 민추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페이지에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검색하거나 평화통일발언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창작 찬불과 언제나 기쁨으로 대한민국 찬불가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맞상좌이기도 한 스님은 40여 년간 청소년 군포교에 전념하면서 찬불가 보급에 애써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시가 포교의 방편이자 수행이라고 설명하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시와 수필을 통해 부처님 정법을 펼치고 있는 덕진 스님이 작사한 언제나 기쁨과 우리는 좋은 인연이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이 시상하는 대한민국 찬불가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기쁨은 우리 마음이 본래 맑고 청정한 부처님 마음이고 번뇌 망상을 벗어나면 부처님같이 언제나 기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불교를 쉽게 알고 믿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근자에는 찬불가 노래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찬불가 가사를 한 수십 곡 썼는데요. 덕진 스님은 천년염색과 한지, 공예, 오칠 등 불교 미술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맞상자로 선서와 분야에서는 유명인으로 통합니다. 최근에는 출가 후 50여 년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면서 그려낸 작품 80여 점을 대중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울산불교 문인협회 창립에도 앞장서 지역 작가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감히 따라갈 만한 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도록 하는데 제가 승려한 근 50년 됐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덕진 스님의 글과 그림 활동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원력이 그 밑바탕이 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열악했던 시절 지도교사 모임을 태동시켜 보다 조직적인 포교 체계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해서 좀 예술적으로 포교를 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 미술, 체험 이런 쪽으로 포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울산 남구 사회복지관과 정토사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토사는 창건 후 불자들의 신행은 물론이고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도 교화하고 모임했고 어른들도 또 정토사를 창건해서 많이 불교 대학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그런 보람은 있는데 근자에는 젊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주 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글과 미술, 음악으로 전해온 덕진 스님의 포교 원력은 이번 대한민국 찬불가요 대상 수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서울 성북구 수월암에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13년 전 성폭력 피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으로 두 딸을 잃은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등의 자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자살 유가족 위로법회는 가야금 연주자 김민정 씨의 연주와 헌화의식에 이어 수월암 주지 해범 스님 집전으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애도와 생존자의 삶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으로 두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까지 보낸 어머니가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낭독해 주의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월암 주지 해범 스님은 스스로 떠난 이들을 잘 보내주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유족들을 위로했고 참석자들은 영가님을 위한 기원문을 낭송했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오는 8월 20일과 21일에는 서울 금선사에서 자살 유가족과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경북 청도의 전통 한지를 주제로 한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전통 한지를 연구하고 계승해온 영담 스님은 지난 2007년 문을 연 영담 한지 미술관의 부설 공간으로 선마 닭종이 문화원을 확장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한지를 통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개 전시하고 닭종이를 즐기는 방법과 한지 워크숍 등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전통종이 한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회복하고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도가 유명한 종이 메카, 우리 전통 한지의 보고 아주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개관식에 앞서 관음보살상 점안식이 봉행됐으며 영담 스님의 우리 종이 100가지 전시를 비롯해 이진원 작가의 천진불의 나들이와 정호 스님의 사유의 여백이 개관기념 특별 초대전으로 마련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 아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육아 지식을 배우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퀴즈 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예비 아빠들. 아빠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끌어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문제 풀지 못한 채 탈락한 이들은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말에 쑥스럽고 서투르지만 춤을 춰보기도 합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초조하면서도 흐뭇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주관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육아 골든벨 행사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탈락하지 않고 문제를 맞춘 참가자에게 상금과 상품을 수여하고 탈락자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점 등이 기존의 TV 예능 퀴즈 프로그램과 닮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임신 중인 예비 아빠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번 행사의 특징입니다. 이번 육아 골든벨의 우승은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은 늦가기 예비 아빠가 차지했습니다. 늦게 아이를 가지게 돼서 좀 약간 불안했던 마음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좀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게 됐고 그래서 조금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최근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저출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상황.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 아빠들이 올바른 육아 지식을 배우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도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점 아기들을 낳고 키우는 것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협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와 사회가 함께 육아를 고민할 때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문화재 환수운동단체인 재단법인 문화유산 회복재단과 충청남도 교육청이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충남부여군 문화유산 회복재단 백재권 본부에서 청소년의 문화유산 가치 이해와 감수성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2년 찾아가는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문화유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지난 4월부터 충청남도의 초등 4, 5, 6학년과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실감교육 사전 신청을 받았고 146개 학급에서 신청을 받아 지난 6월부터 찾아가는 실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발행하는 불교계의 대표적 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2022년 7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는 불교 음식문화 특집으로 구성돼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대 음식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불교의 지향점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캠페인 주제인 쓰레기를 줄이자와 관련해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직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 5대 정멸보군 가운데 하나인 정선정암사 정멸보군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명상수행 이야기 등 다채로운 기도와 수행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식물과의 소중한 인연을 글로 전하고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동식물 천도제를 매년 봉행해온 환경본찰 강릉 현덕사는 제1회 반려동물 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열어 오는 8월 31일까지 원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주제와 형식은 반려동물과 식물에 관한 글이면 제한이 없고 반려동물, 식물과의 잊지 못할 교감의 순간, 함께 나누고픈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별 이야기 등을 200자 원고지 10장 안팎에 담으면 됩니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 15일 봉행되는 현덕사 동식물 천도제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겐 특별 부상으로 반려동물 천도제를 무료로 마련해주고 수상작은 도서와 영상으로 제작돼 전시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활용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인식 개선과 재난구호,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미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와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는 서울 구로소방서 대강당에서 제4회 전국학생 재난구호 안전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 가운데 하남 윤슬중학교 최예지 학생은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인 소방청장상과 소방서장상, 재난구호 안전봉사회 이사장상, 한국소방안전원상 등이 총 67명에게 수여됐습니다.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 현혜스님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